국회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까요? 이제 상생이라는 말 꺼내기조차 힘들어진 여야 관계 짚어보겠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시작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서로 제소하면서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진 상태인데 여기에 여야 사당이 자유한국당을 빼고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라고 더 멀리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 어제는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자유한국당이 의총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이게 그제죠, 어제가 아니고. 그런데 기다리다가 먼저 개회를 했습니다. 와가지고 아니 좀 기다려줘야지 이럴 수가 있느냐. 무슨 소리냐. 늦게 왔으면 늦게 온 사람이 미안하다라고 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어긋납니다. 그런 와중에 윤소아 정의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또 나경원 원내대표 비난하자 또 퇴장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런 파행이 생기고 국회가 문은 열었는데 차라리 문을 안 연 것만 또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한번 쭉 보시죠.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회 선포할까요? 여러분의 이러한 귀닫는 자세, 여러분들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태극기 부대에 바치는 극우적 망언일 뿐입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 연설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방해하고 이렇게 표류되게 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한다면 바른미래당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배지를 떼고라도 온몸으로 우리가 투쟁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의총 중인데도 기다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민주당은 다 하세요, 국회를. 저희가 지금 본회의를 2시 반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의총을 빨리 끝나고 싶은데. 김정민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앉으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좀 설명을 드리니까 잠깐 앉으십시오. 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려서 투표하고 가시죠.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묻겠습니다. 공정한 선거 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답하세요. 예, 이번엔 차지영 교수께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러려면 왜 문을 열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밖에서 싸우는 것, 안에서 싸우는 것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보여주는 것이 극단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극단의 정치하면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제고 하나는 혐오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각 사안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잘잘못이 어느 정도의 어느 쪽에 더 책임이 많은가는 분명히 보입니다만 지금 궁극적으로는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금 일종의 과거 양당 체제식의 아주 극단적인 이 지금 서로의 이 주장을 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일종의 배제의 정치에 상당히 좀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사실은 20년 집권을 이야기하다가 최근에는 100년 집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100년 집권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정당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권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100년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이 다른 정당이 절대로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그러한 또 이 그 상당한 일종의 배제의 의미가 상당히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의 권력 구조 자체가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의 그런 정치 문화를 계속적으로 갖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저쪽에서 100년 집권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두 손 놓고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맞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소한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상당히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셨는데 그런 통합의 모습보다는 이 상당히 뭐 오랫동안 집권을 하겠다는 생각에 너무 강하게 비치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반면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혐오의 정치에 지금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한국당의 지도부가 쓰는 단어가 좌파, 사회주의, 일종의 색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세력에 대해서 이 한국 사회의 한국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일종의 빨간색을 칠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그 득점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 이러한 이 혐오의 정치에 상당히 몰입하다 보니까 이 양쪽이 배제와 혐오가 충돌하면서 저는 일종의 대화와 타협의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에서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100년 집권하고 싶겠죠. 그런데 100년 집권 자꾸 얘기하면 듣는 쪽은 기분 안 좋을 것 당연한데. 그렇죠. 그 100년 집권이 바람직하지도 않는데 또 가능하지도 않는데 당연히 이제 강하게 저항을 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상황은 뭐 총선을 겨냥해서 모든 정당이 당파적 이익에 몰두하는 것은 뭐 이해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요. 근데 그래도 한국 정치의 기본 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무슨 영국이나 미국 같은 미국에서도 뭐 대통령을 한 대로 무슨 뭐 사기꾼이라고도 하고 뭐 하지만 어떻든 의회의 기본 룰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 정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심하게 하더라도 의회의 정상적인 운행이 진행이 되면서 그 결과물로서 국민들한테 평가받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은 통과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도 세게 하면서 오직 자기 지지자들만을 위해 가지고 모든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고 결국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이런 정치가 반복되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계속 지켜봐야 되는지 정말 안타까운데요. 지금 국회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퇴행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정당이 잘해서 득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정당이 어떻게 잘못을 하는가. 그야말로 막상막하가 아니라 마카마카한 정치를 통해 가지고 이 악마적 공생을 해가는 이 정치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정 의원께서 영국 의회에 설명하시면서 지팡이 또 뭐 하셨죠? 빨간 선을 절대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 뭐 이렇게 좀 국회 어른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정리하면 좋을 텐데 어른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관행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당 대표 수준에서 연설을 하면 그것을 이전에는 야지도 잘 안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당 대표가 좀 과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또 막고 그래요. 야지라는 말씀은 안 듣는데 죄송합니다. 까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만인을 상대로 해서 만인이 투쟁하는 그런 국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요. 용기찬 대변인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국회 안에서 이렇게 싸워도 또 밖에 나오면 서로 웃고 악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감정도 서로 좀 상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적대시하는 한다고 봐야 되나 뭐 이럴 정도로 대화 타협은 사실 사라져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매몰되면 안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뭐 보수 진영이든 아니면 진보 진영이든 간에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이 먼저 결정이 되고 나서 각 그 사안별로 예를 들면 낙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진영이 먼저 결정되고 나면 각 사안별로 이런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어떤 생각을 강요당하는 형국 같아요, 현재가. 그렇다 보니까
대화 타협을 통해서 각 정책이나 법안에 저런 진영 논리가 녹아내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all or nothing이에요. 전부 아니면 전무니까 이 대화 타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양 진영에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현재 입장은 집권당이 아무래도 끌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양보를 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저렇게 혐오의 정치든 적대 정치든 국민들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 윤소아 의원이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왜 귀를 막고 또 듣지도 않고 그러냐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정의당이 뭐 성명이나 논평 냈나요? 예, 입장을 냈고요. 예.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바로 그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여당 의원들이 항의가 있으니까 제1야당 대표의 얘기도 안 들으면 그건 오만과 독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윤소아 대표가 무슨 나경원 원내대표를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선거제도와 관련된 이견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하필이면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 선거제도 개혁되면 정의당 원내교섭단체 만들어준다. 그래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상식의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셔서 그 말씀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연설 시작한 지 3분 만에 다 나가버리셨어요. 게다가 혼자만 나가신 게 아니고 이 지휘를 했습니다. 예. 나오라고. 근데 앞서 본인이 하신 말씀과 비교해보면 5석밖에 안 되는 비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을 의회에 11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 의원들께서 들어줄 아량조차 갖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닌가 유감스럽고요. 저는 우리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부족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공존의 가치나 미덕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 있고 늘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데 그 이견이라는 것을 공존 가능한 이견을 만들어서 최대한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공존의 가치는 없고 공존의 미덕은 없고 적대적 공생만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국민들이 눈살 찌푸릴 그런 담합이나 자기 식구 감싸기나 이거는 뭐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사실은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 될 문제고 20대 국회 들어서 그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건 아닌데 총선이 가까워져서 올 한 해 내내 이런 모습이 반복될 수 있는데 결국에 이게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더 증가시키고 정치 불신을 증가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박원석 의원 다른 때보다 목소리가 좀 더 가라앉고 힘이 없게 들리는데 나라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힘을 내겠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께서는 누구 잘못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총선이 있었고요. 그랬죠. 2017년도에 대선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선거 없는 해입니다. 유일하게 선거가 그렇습니다. 없어서 그런데 좀 잘할 줄 내년 알았더니. 총선을 앞두고 올해는 선거가 없어서 좀 잠잠해야 되는데 이 내년 총선이 이게 세게 붙는 거예요. 더 시끄러운 것 그렇죠. 같아요. 내년 총선이 이게 문재인 정부 심판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내년 총선은 거의 지금 정당들 간에는 전면전입니다. 전면전을 앞두고 지금 원내에서 게릴라전이 막 나고 있는 거죠. 지금 벌써부터 싸움이 세게 붙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요즘 한국당 의원들이 좀 웰빙 의원들이 많은데요. 요즘 의총이나 본회의 부르면요. 총알같이 쫓아갑니다. 밥 먹다가 쫓아갑니다. 밥 먹다가 지금 가야 된다고 바로 갑니다. 그만큼 지금 세게 붙었습니다. 단식은 끝났나요? 누구 말 단식 말? 릴레이 단식요? 안 합니다. 아니 원래 정식으로 끝난 윤기찬 대변인 그거는 이제 딱 정리가 됐나요? 끝났죠. 그래서 뭐 조용하게 끝났네. 올해는 좀 조용할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에 내년까지 계속 시끄럽다. 지금 대통령의 권력이 아까 우리 차재원 그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강하면은 결국 의회도 대통령의 권력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렇게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바뀌지 않는 한 의회에서 그 권력을 바라보고 싸우는 이러한 양태가 계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들을 고치지 않고 손보지 않는 한 국회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싸움만 한다는 저런 지적은 계속 나올 것이고요. 우리가 자꾸만 저런 것을 현상적으로 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바꾸고 우리가 어떻게 개선된 모습을 봐야 될지를 국회에서 좀 더 이성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싸움만 해서는 결국엔 결론이 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민주당이 그래도 여당 아닙니까? 네. 좀 봐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요, 저는 이 뭐 총선을 앞두기 때문에 싸움이 있다는 건 저도 그 현상은 인정하겠는데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20년, 100년 집권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났다.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한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제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뭐냐면 선거제예요. 선거제. 예. 그리고 선거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건 결국 대화, 타협,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합의를 그냥 무시한 거예요. 저는 윤석열 원내대표가 합의서를 들고 딱 왔을 때 정말 나경원 원내대표 아팠을 거라고 봐요. 본인이 일항으로 해서 사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얘기 나오면 당장 그게 말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때 합의는 어떻게 됐다든지 아니면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저는 원인 진단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20년, 100년 집권 때문에 현재의 원인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원인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 사항을 파기한 겁니다. 그거는 저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도 모두 아마 동감할 거라고 봅니다. 윤기찬 대변인, 합의 사항을 파기한 겁니까? 그 합의 내용에 보면 어찌됐든 문헌상에는 오해 소지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한다는 것이고 도입을 반드시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의미 속에 사표 방지나 이래 국민의 의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반영시키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를 파기했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다만 지금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새로운 제도를 또 도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국민의 생각을 올바로 또 표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국회를 연 것은 좀 일 좀 해보자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여야가 KT 화재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그것도 합의를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유한국당이 KT 청문회, 그러니까 아현동 통신구 화재와 관련한 진상규명과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청문회에 합의를 했다가 최근 갑자기 돌변해서 이를 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의심이 되는 것은 이 통신구 화재 청문회가 최근에 KT의 채용 비리, 특히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여럿 관련됐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 그 채용 비리와 또 KT와 과거 정권과의 정경 유착 쪽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번져가고 있어서 확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한마디로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고 지레 겁먹고 청문회를 피하고 거부하려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1소위, 2소위가 합의한 대로 되지 않고 연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KT 청문회가 자동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 차재원 교수는 어느 쪽 말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까? 결국 뭐 상황이 그러니까 일종의 반전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당기당략에 의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KT 청문회가 아현동 화재 사건 때문에 먼저 시작된 거지만 그동안에 뭐 국회가 계속 파행되면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사실 뭐 한국당이 이 문제를 갖고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따지려고 하다가 그동안 쭉 밀렸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KT와 관련된 뭐 채용 비리 그 중에서도 지금 뭐 한국당 의원들의 자녀들이 뭐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과거 앞서의 그런 공식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수세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굳이 이걸 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음직하지 않았을까. 결국 상황 반전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고요. 제가 딱 한마디만 합시다라고 제가 들은 이유는 앞서 제가 20년, 100년 그 배제의 정치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집권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뭡니까 이거 포용과 아량의 정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저는 뭐 20년, 100년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그 존재 이유가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금 그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장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이 상대에 대한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그러니까 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자세가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20년, 100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지난 촛불혁명 과정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제한국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식으로의 이 지금 그 집중된 권력의 그 분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날 첫날 이야기한 것이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그동안 협치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예.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반성할 대목이 있다는 것이죠. 예. 말 그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달을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을 예, 보지 말고. 예. 이 100년 집권론 이 부분은 이 주제만 가지고 한번 좀 끝장 토론 한번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딱 한마디는 어떤 네네. 말씀?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그 100년 집권은 20년 집권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현재 싸움이 어쨌든 분쟁이 되는 원인이 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거 굉장히 오래전 얘기를 꺼내서 그게 마치 현재 싸움이 원인이니까 말씀하는 게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이 현재 가장 큰 싸움의 원인은 선거제인데 선거제 합의 파기 누가 했느냐 그걸 따지는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금 20년 집권, 100년 집권론이 옳으냐 그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분쟁의 원인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년 집권하면 100년 싸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루라도 좀 안 싸우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박원석 의원, 예. 앞선 코너에서 제가 딱 한마디 들었는데 안 봐주고 그냥 넘어가셔가지고 제가 못 봤습니다. 계속 들고 예. 있습니다. 그 선거제 합의와 관련해서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합의문 1번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 방식을 검토한다. 1월 이내에 그 검토해서 합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간의 합의라는 것은 자구 하나 그리고 이 글자 하나에 신중을 기해서 만드는 겁니다.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우리는 합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정당 간 합의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도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그 이후로도 얼마나 충실히 임했는가를 보면 사실상 정개특위에서 일종의 침대 축구하고 보이콧을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돌연 비례대표를 없애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의원수를 270명으로 줄이자. 이거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아예 그냥 판을 깨겠다. 이런 태도로밖에 읽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가겠다고 나온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KT 청문회는요. 날짜까지 합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날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어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이슈가 등장하니까 이걸 안 하겠다는 것은 그 역시도 이 국민들 앞에서 제1야당이 취해야 될 태도인가 심각하게 유감이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도 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도해서. 근데 그 얘기도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쏙 들어갔어요. 실종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그 일정마저도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치적 이슈가 등장을 하면 하지 않겠다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에서 책임 정치냐. 저는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정태근 의원, 그런데 이제 KT 화재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민생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자유한국당이 참 투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당의 의원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새로 터지는 것, KT 채용 비리 관련해서 터지는 것이 있죠. 하지만 그중에 보면 상당 부분은 또 억울한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황교안 대표가 아들 같은 경우에는 5군데 중에 골랐다는 거고 예. 정가분 전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이 노무현 정부 때 KT에 들어갔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에 연유하기보다도 어차피 김성태 의원 문제는 법적으로 가려져야 될 문제예요. 좋다 그러면 원래 우리 민생 때문에 이 KT 화재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하고 거기에 충실해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여기에 채용 비리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곧바로 지금 정부에서 지금 환경공단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낙하산 계속 보내면서 블랙리스트 만들었고 최근에는 가계정통부에 있는 산하기관까지도 다 나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그 청문회 내용들을 바꾼다라고 하면 우리 환경공단, 가계정통부 산하 공기업 전부 다 하자. 이렇게 나오면 되죠, 상당히. 그러면 오히려 여당에서 원래 청문회에 충실하면서 이 공기업의 채용 비리 문제 예. 그거 전면화해서 청문회 할 수 있는 거죠. 예.
윤기찬 대변인 한마디 하실 줄 간단하게. 알았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자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 논의를 하겠다라고 합의한 그 근저에는 이제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전제 조건을 한 거예요. 물론 표현상에 이제 뭐뭐한 뒤에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선후 관계를 따지고 계시지만 어찌됐든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서 가야지 예. 이것만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부 형태가 일단 상위 개념이거든요. 정부 형태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의회의 구성 원리가 정해지는 것이 순서인데 먼저 의회 구성 원리가 정해지고 정부 형태가 논의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논리적 구조를 보더라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합의할 당시에는 전제를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저희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말씀은 꼭 온당치만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근택 부대변인. 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요. 들어와서 선거제 합의하면 이 원포인트 개헌이든 뭐 권력구조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1항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넣고 6항에 이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한 다음에 권력구조에 대해 얘기하자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선거제에 들어와서 당연히 선거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권력구조 개편 얘기하면 되죠. 근데 아예 안 들어오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5번항에 사실 있어서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예. 저는 지금 모든 정당이 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당파적 이익을 가지고 처리하는 거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생각 가지고 검토하는데 합의를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제와 관련해서 최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저도 누구보다도 주장을 하는 사람이지만 예를 들면 최선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한다면 토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고 결선투표제의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법 개정은 최선이 아니라 최선에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을 찾는 것이고 이미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빨리빨리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번에 정개특위가 정말 잘못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누구나가 다 합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논의했던 기초위원 공천제 폐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합의해서 법안 내가지고 야 이거 빨리 이번 국회에도 처리하자 얘기를 하고 석패율제 같은 경우는 누구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행 법으로도 석패율제는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행 비례대표제 하에서도 권역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 가능한 수준부터 합의를 보고 그것을 법에 반영시켜서 변화시켜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각 당의 이해가 걸려 있는 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연동형이 좋냐 또는 뭐 도농복합형 비례대표제가 좋냐 또는 뭐 중대선거가 좋냐 이렇게 논의를 해야지 이걸 완전히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 발전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앞만 세게 밀어붙여도 결국은 현행 선거법으로 선거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저는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이 그 한마디 꽂으셨으니까 네. 짧게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예. 그 지금 정태근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논의들이 정개특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연동형을 포함해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문제나 또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돼서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 논의에서 일관되게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태도는 논의에 불성실했고 거의 보이콧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안 되겠으니까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작년 연말에 단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식이 벌어지니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자마자 그 즉시 찾아오셔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고 의원 수를 줄이자는 논의하기 이전에 합의를 잘못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을 묻고 문책을 해야 돼요. 이게 대외적으로 약속을 깬 거 아닙니까? 국민들과의 약속을 깨고 정당 간의 약속을 깨고. 근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 권력구조와 관련돼서도 합의문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선거제도 개편 이후에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를 하기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못 믿겠다고 하니까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이 나서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끝나면 원포인트 개헌하자. 거기에 우리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권력구조 개편을 얘기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지금 선거제도 개혁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패스트트랙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 자리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도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김성식 간사도 따로 만났었는데 그래서 야당이 합의를 볼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구체적으로 드렸었고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여당이 안 받기 때문에 안 되는 방안이기 때문에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 많은데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한번 또 정치권 움직임을 봐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